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이제 대학원 재학 중인 박천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제해주신 분들 너무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이경주 대리님께 그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부터 먼저 드리자면, 추후 이제 유럽 난민 그에 대해서 EU 수준의 차원에서 그런 난민의 인도주의적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제정치에서 유럽은 이제 규범 세력으로서 뭐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인도주의, 젠더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어젠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주의에서 큰 담론으로서의 난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국경 통제를 하다가 그 이제 어린 소년의 그런 싸늘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난민을 다시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뉘앙스들이 많이 보이다가 다시금 11월 이제 프랑스 파리스 테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문화 정책의 그런 경색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그런 유럽의 난민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그런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저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난민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예를 들자면 예산의 배분 자체도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재해보다는 난민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이제 투입되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난민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뭐 UN 오차 수준이 됐든 UN 차원이 됐든 내년에 열리는 WHS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No One Left Behind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국가라든지 국가 간의 공동체 사이에서 어떤 예민한 문제, 자기네들의 이익과 어떤 자국민의 보호에 대해서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통의 어떤 이해와 그 다음에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원칙 자체는 계속 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질문에 답을 못했지만 이성훈 이사님 혹시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세미나 안에서 아마 이주민에 대한 논의도 아마 한 꼭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비슷한 질문을 해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세미나의 주최란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성훈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었던 주제들이 뭐 인권이나 뭐 권리, 사람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하나의 크로스 커팅 이슈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 협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이런 세미나 이슈에서 그럼 이제 국내 뭐 국방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뭐 우리나라의 정책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개발 협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 이 세미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이성훈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이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해줘 5쪽에 보시면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5에 보면은 세 그룹으로 지금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게 저희가 범분야 이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소수자는 주요 권리 주체로 가야 되는데 일정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성소수자 보면서 야 저렇게 만날 수 있구나.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인권, 민주, 일반, 그러니까 평화 일반적인 걸 했는데 성소수자를 들으면서 아 이게 특히 국내에서는 이거를 개발과 연결 안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개도국에 가면은 가장 진짜 차별받는 이른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 성소수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그러면서 아주 진짜 저거 보면서 저 말의 의미 있죠. Leave no one behind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면 범분야 이슈라고 하는 게 그 개발과 인권, 민주주의, 인도주의, 평화 이것들의 관계를 좀 폭넓게 잡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고 근데 이제 보너스로 성수절까지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봤고요. 다음에 가게 되면은 이 개발을 얘기하는데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SDG는 사실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굳이 저희가 그래서 스토리텔링 한 거잖아요. 뭐냐 논리적인 협상 문서가 주거니 받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 왜 17개 되는지 아무도 설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너 놀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17개 된 거고 160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류화된 그러니까 정부 외교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서로 주고받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재밌는 표현 하셨는데 LGBT 같은 경우는 others로 그러니까 기타 우리로 하면 등이죠. 등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그 대안적 개발 목표는 여기서 분명히 그 트랜스포머티브라는 얘기를 하고 앰비셔스, 볼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에 보면은 기존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LGBT가 시도했듯이 기존의 언어를 썼지만은 혹시라도 이거에서 뭔가 좀 대안적인 것까지도 한번 찾아볼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정무역, 공정여행, 협동조합 뭐 그다음에 데이터 리볼루션도 마찬가지로 정부 통계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거를 대안적으로 하는 방법 없을까 시민 참여 방식으로 그래서 네 가지를 통해서 이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토다보기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동 노인 장애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17개 고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죠? 여성은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그 성소수자도 그렇고 이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걸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이렇게 물론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가 어느 이슈를 하든 좀 SDG를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연결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mutual mainstream이라죠. 서로 주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중심에 두고 인권, 평화, 인도주의, 환경을 요번에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좀 서로 주류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제 국내 이행 할 때 좀 더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넓고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평화하고 인도주의 하고 오늘 그 성소수자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네, 편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시면서 저희 설문지 꼭 앞에다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세미나가 이어지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